안녕하세요, 오로라입니다. 이번 리딩은 헤어진 연인, 지인, 그리 가깝지 않은 누군가를 포함한 모든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이 3개월 내에 어떤 인과응보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리딩을 준비했어요. 관계가 끊겼거나 멀어진 것과는 관계없이 아직 관계가 이어지고 있더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에 대한 리딩이기 때문에 아직 상대방이 많이 밉고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해서 들어주시는 리딩이겠지만, 제가 인과응보 영상에서 항상 여러분이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있죠. 제가 인과응보 영상을 2, 3개월에 한 번씩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제 리딩을 들어주시고 상담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께서 너무 정확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너럴이지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리딩이기도 해요. 악의적인 마음으로 준비했다기보다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자 준비한 리딩임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3개월 내에 상대방이 정말 잘 지낼 수밖에 없는 에너지라면 인과응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의 리딩을 들으신 뒤에 다른 대상의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그 상대를 생각하면서 카드를 더 뽑아보셔도 됩니다. 그럼 카드 선택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카드 모두 선택하셨죠? 리딩 순서는 왼쪽에서부터 4번, 3번, 2번, 1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아픔을 털어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 담아서 리딩 진행해 볼게요. 이야기 카드를 뽑아주신 1번 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헤어진 연인, 지인, 그리 가깝지 않은 누군가를 포함한 모든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이 3개월 내에 어떤 인과응보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리딩을 준비했어요. 관계가 끊겼거나 멀어진 것과는 관계없이 아직 관계가 이어지고 있더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에 대한 리딩이기 때문에 아직 상대방이 많이 밉고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해서 들어주시는 리딩이겠지만, 제가 항상 인과응보 영상을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언급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인과응보 영상을 2, 3개월에 한 번씩 제작을 하는데, 제 리딩을 들어주시고 상담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께서 너무 정확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제너럴이지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리딩이기도 해요. 악의적인 마음으로 준비했다기보다는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자 준비한 리딩임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3개월 내에 상대방이 정말 잘 지낼 수밖에 없는 에너지라면 인과응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상대방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게 되셨는지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여져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되겠지만 서로가 바라보는 그 목표 자체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서로가 바라보는 그 곳이 같은 곳에서 서로가 다른 곳으로 그 기준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네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그냥 서서히 점점 거리감이 생겼을 거예요. 서로 함께하는 무언가가 이렇게 있었거나 바라보는 목표가 있었다면 이전에는 같이 하는 시간도 많고 잘 통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과 상대방 중 한쪽만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거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쪽만 노력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을 거예요. 관계가 끊긴 상황이라면 노력하던 한쪽마저 그 손을 놓은 거죠. 끝맺음이 잘 된 관계라면 모를 텐데 붙잡거나 마무리를 하는 그 끝맺음이 너무 애매했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애매하게 된 건데, 그 당시에는 이미 서로의 마음속에 서로가 없어도 이제는 괜찮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살아가는 데에 혹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서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멀어져도 아쉬운 게 없는 거죠. 아마 먼저 손을 놓은 쪽이 서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을 거고, 대부분 저는 이게 상대방일 것으로 보여져요. 이 끝맺음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라는 게 그래도 서로 아꼈던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오해 없이 서로의 상황을 이야기를 한 뒤에 끝맺음을 하거나 목표나 관계를 다시 잡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건데, 멀어져도 아쉬울 게 없다면 이런 노력을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혹은 서로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관계였던 거죠. 필요에 의해서 만난 관계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런 끝맺음조차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이 관계가 정리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보면 회피를 한 거라고
리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회적인 관계라고 본다면 한쪽은 야근을 죽어라 하면서 성과를 쌓고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워라밸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워라밸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서로가 이미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달려가고 맞춰가는 게 필요한 건데 삶의 중심이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게 된 거죠. 하지만 그 시점이 달라진 이유를 서로 터놓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오해나 불만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건 친구 사이에서나 사회적인 관계 사이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전엔 같이 밤새 놀고 수다 떨던 그런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은 연애나 결혼, 육아 때문에 바빠지고 다른 사람은 자기 개발이나 커리어로 서로가 바라보는 삶의 중심이 달라지면서 멀어지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중심이 달라졌을 때에는 이전과 동일한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연락이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는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이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한쪽이 다가가면 거리를 두던 다른 쪽은 계속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요즘 좀 바쁘다, 언젠가 보자, 조금 있다가 대화하자 이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기다리던 사람은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기다리게 되던 사람의 마음도 떠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연인이었을 때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두 분의 관계가 연인 관계였다면 한쪽은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고 약속하는 그런 과정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아직은 미래를 보기보다는 즐거움이나 자유를 즐기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 안정적이길 원하는 마음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미래를 계획하려는 주제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대화가 원만하게 이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져요.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함께하는 게 너무 즐거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쪽은 집돌이나 집순이가 되어버렸거나 쉬고 싶은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찾아가야만 했다거나 비용을 대부분 내야 했을 수 있죠. 다툼이 생기면 잘잘못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어느 순간 여러분이 계속 풀어줬어야 됐을 거고요. 여행도 가고 싶고 예쁜 카페나 맛집도 가고 싶은데 상대방은 집에서만 있고 싶어하고 심지어 그 시간을 혼자 있고 싶어 했다면 한쪽은 계속 피곤하거나 예민해져 있고 다른 한쪽은 계속 서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두 분이 이럴 때 비밀관계였다면 두 분은 항상 만나는 곳이 정해졌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 외부에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이해해줄 수 있다고 했더라도 어느 순간 여러분만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 여러분만 노력했어야 했고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사랑받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에게서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나 상대방에게 가정이 있었다면 그건 상대방은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분보다는 그쪽에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이 서운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1번 분들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가까웠는데 애매하게 멀어지게 되고 뭔가 찝찝하게 관계가 정리된 그런 분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답답한 부분이 남아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괜찮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지나간 관계를 붙잡고 있는 시간조차도 아깝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 사람 때문에 낭비하지 말고 지금 순간을 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이 카드를 고르셨다는 건 이미 머리로는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놓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리딩을 하다 보니까 최근 알게 된 누군가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지금을 생각해보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시간에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내 주변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시간으로 쓰고 내 커리어에 집중을 더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그런 서운함이나 상처가 모두 치유가 된 건 아니더라도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나중에 이런 생각이 분명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 말씀을 드려본 거라서 지금은 많이 힘드시더라도 이 리딩을 듣고 나신 이후에는 문득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래도 여러분을 위한 시간으로 앞으로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과 함께 여러분에게 상처 준 건 알고 있는지와 후회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여러분과 멀어지게 된 그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네요.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탓으로 하기보다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던가 무언가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거나 어떤 환경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힘카드를 보면 참고 있죠. 아직은 서로의 관계나 상황을 돌리고 싶기도 하고 미련이 남기도 한 건데 괜찮은 척, 강한 척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유를 보면 자존심 상했다 이거예요. 두 분의 관계에서 상대방은 자존심 상할 일이 잦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미 여러분에게 열등감이 있었거나 여러분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는 일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소드 10번 카드는 이렇게 칼이 10개나 꽂힐 정도의 상처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는 본인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본인의 탓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곱씹기보다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괜찮아, 다 정리했어 이런 말을 하거나 뭐 별거 없는데? 라는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아직 단절된 관계가 아니고 계속해서 사회적으로도 봐야 하는 관계라면 주변에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둘이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별거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기억이나 감정을 애써서 누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다면 상대방을 여러분과 비교하는 누군가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상대방이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도 하겠죠. 이 사람은 여러분을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나 이성적인 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건 아직도 유효해요. 이건 꼭 이성적이 아니더라도 나랑 꽤 같이 갈 수 있겠다. 잘 통한다.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차라리 애매하게 끝나버릴 게 아니라 마음이라도 전해볼 걸, 적극적으로 대화라도 나눠볼 걸, 그런 마음이 있어 보여요. 만약 두 분이 아직 서로 단절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상대방은 조만간 서로의 관계나 어색한 상황에 대해서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볼지 아니면 완전히 정리를 할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아직은 상대방이 과거의 상처나 자존심 혹은 다가갔을 때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조만간에는 결정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만약 가족이나 친척 관계다 이런 상황에서 이 카드를 뽑으셨다면 속마음은 화해를 하고 싶은데 가족 관계다 보니까 더 오기가 생기신 것 같아요. 먼저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체면을 차리고 있는 거죠. 친구나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비슷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거나 본인이 배신을 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비교를 당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오래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이 관계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연인이라면 생활 패턴이나 가치관이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이 일부러 멀어졌거나 끝낸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연락하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먼저 손을 내밀면 자존심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미 열등감이 있고 이미 자존심이 상한 일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마지막에 큰 다툼이 있었거나 회피를 했다면 그 이별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상처나 서로에게 한 언행들이 아직도 이 사람의 마음에는 크게 남아있어서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더라도 회복은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모든 관계에서 1번 분들의 상대방은 좀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후회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후회하는 게 있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도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상대방이 3개월 내에 받게 될 인과응보는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러버스 카드 때문에 좀 밑으로 옮겼습니다. 이 사람의 인과응보는 전반적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과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 금전적인 부분에 굉장히 애착이 많았다면 그리고 주도권 같은 거에 굉장히 애착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이쪽에 문제가 좀 생기는 모습이에요. 상대방이 이전에 이 바보 카드처럼 조금 무모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하죠. 준비가 다 된 게 아니었는데
아니었는데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믿고 시작했던 무언가가 있거나 돈을 벌 수 있다면이라거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해보려는 가벼운 판단으로 시작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꾸준히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기보다는 죽어라 일하면 다 내게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몸을 갈아 넣은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계속 돈을 부어 넣은 사람이 있어요. 책임을 떠안고도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확실하게 잘 알지 못하는 주식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겉으로는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수익도 있어 보였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불안정했고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운이나 에너지라는 건 정말 미리 계획하고 잘 써야 한답니다. 실제 생각과 내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게 삶이잖아요. 이런 과도한 책임과 욕심은 결국 몸을 망가뜨리게 되죠.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의지와 자존심으로 버텨왔지만 3개월 내에는 이 펜타클 5번 카드와 소드 9번 카드의 조합처럼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될 거예요. 몸과 마음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는 거죠.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신호를 보내게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아프다 해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건강이 흔들리면 일과 돈, 권력까지 손에서 다 빠져나가게 될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만성피로 때문에 병원 진단을 받았는데 몸에 이상이 생긴 걸 알게 되거나 정신적인 압박이 심해져서 불면증, 불안 증세, 우울증 이런 증상들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합니다. 이 리딩을 들으신 김에 올해 아직 건강검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받아보세요. 그리고 아무리 인과응보라고 하지만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도 아직 마음에 이분을 아끼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건강을 꼭 한번 챙겨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항상 그 자리를 유지할 때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이 사람이 항상 지켜온 자리는 항상 긴장 속에서 유지가 됐던 자리였어요. 선택과 책임 혹은 균형을 잡아야 되는 위치였는데 이제 이 균형이 깨지게 될 거거든요. 그동안 돈이나 권력 혹은 인맥으로 쥐고 있었던 그런 주도권이 있었다면 건강 악화나 무리한 결정으로 인해서 스스로 놓치게 될 거예요. 펜타클 5번 카드에서 이 사람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너무 외로워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사람을 따라주지 않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모든 걸 잃고 난 뒤에야 진짜 중요한 건 주도권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 그리고 진짜 인간관계, 건강이었다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미 건강은 무너졌고 권력도 잃게 됐고 자신을 믿어주던 사람들조차 곁에 없게 되잖아요. 깨달음이 너무 늦게 찾아오는 거죠. 이미 깨달았을 때는 왜 그렇게까지 돈과 명예를 쫓았을까? 그때 한 발 물러났다면 괜찮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책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깨닫고 자책을 해도 이미 벌어진 현실을 되돌리진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인과응보가 정말 냉정하고도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벌어진 현실을 이미 되돌리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인과응보의 가장 냉정하고도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한 상대방의 인과응보에 대해서 리딩을 해봤어요. 이 사람은 결국 돈이나 권력, 주도권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건강과 관계, 그리고 주도권을 다 갉아먹게 만드는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나왔어요. 결국 이런 무모함은 후회와 깨달음만 남을 텐데요. 여러분은 이런 상대방의 인과응보를 참고 삼아서 미리미리 건강도 챙기시고 주변도 잘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마음이 많이 아프고 무거우실 수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은 더 단단해지기도 했으니까요. 앞으로 잘 나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억 카드를 뽑아주신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헤어진 연인, 지인, 그리 가깝지 않은 누군가를 포함한 모든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이 3개월 내에 어떤 인과응보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리딩을 준비했어요. 관계가 끊겼거나 멀어진 것과는 관계없이 아직 관계가 이어지고 있더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에 대한 리딩이기 때문에 아직 상대방이 많이 밉고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해서 들어주시는 리딩이겠지만, 제가 인과응보 영상에서 항상 여러분이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인과응보 영상을 제가 2, 3개월에 한 번씩 제작을 하는데 제 리딩을 들어주시고 상담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께서 너무 정확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너럴이지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리딩이기도 해요. 악의적인 마음으로 준비했다기보다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자 준비한 리딩임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3개월 내에 상대방이
정말 잘 지낼 수밖에 없는 에너지라면 인과응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상대방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관계는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서 소통이 너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사진을 본다는 건 현재나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좋은 순간만 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전에 좋았던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때 참 좋았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그런 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아직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과거만 보면서 맞지 않는 관계를 이어가는 중이다 보니까 계속 괴로운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요. 관계가 틀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서로의 속마음을 말하지 않고 추측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불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과거도 어떻게 보면 그 추억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거나 기억하고 싶은 과거를 더 미화해서 기억하려고 할 수 있어요. 관계를 이어갈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용기가 아직 부족한 거죠. 혹시나 잘못될까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용기 내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나 관계에 따라서도 섣부르게 나설 수 없기도 할 거고요. 이 과거라는 건 과거의 대상이나 상황과 비교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소수분들은 이런 비교를 당하신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을 누군가와 비교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멀어지거나 단절이 된 거죠. 과거는 이미 과거인데 누구와 비교하는 건 너무 큰 상처가 되셨을 수 있겠어요.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친구나 사회적인 관계로 인해서 이 카드를 뽑으셨다면 오랫동안 알고 지냈기 때문에 추억도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이미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성격이나 환경이 새롭게 바뀌었거나 상대방에게 말하고 싶은 어떤 불만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만약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한 게 되죠. 그런데 서로 이 문제에 대한 소통은 회피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서운함이 오해가 되고 왜 날 배려하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에 좋았던 감정은 불신으로 바뀌게 됐을 거예요. 이건 두 분 중에 한 분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봤던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싶은 모습으로 바라봤기 때문일 거고요. 이게 아니라면 과거의 누군가나 상황과 계속 비교를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부족하거나 서운한 부분이 생기면 그만큼 실망이 커지는 거고요. 실망이 쌓이고 쌓이면 서로 멀어지다가 마지막엔 단절까지 가는 거죠. 연인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연인이라면 막상 서로 같이 있을 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생활 패턴이나 가치관 차이 때문에 다툼이 많았고 갈등이 쌓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마찰이 생길 만한 대화를 회피하기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서로의 감정이 격해질 때는 과거와 비교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떨어져 있으면 좋았던 과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때 참 좋았는데 라는 생각에 현실적인 문제는 서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거리만 생겨갔던 거죠.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야 하는데 막상 서로 예민하게 대화를 이어갈 때는 나중에 얘기하자라는 식으로 계속 미루다가 서로 털어놓지 못했던 상처가 쌓여서 결국 폭발하는 거죠. 이번 분들의 관계는 이전의 기억에 머물렀던 게 가장 커 보여요. 새로운 추억을 만들려면 이런 과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꼭 서로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집착하기만 했었고 불만이 있다면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말하지 않고 쌓아둔 게 결국 터져서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상황을 겪으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 보면 서로가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이 추억 카드는 과거의 사진이나 추억을 들여다보면서 그리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새로운 기억을 쌓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맺을 새로운 인연에서는 같은 일을 겪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아직 단절되지 않았다면 서로가 멀어진 이유를 어쩔 수 없었다고 하기보다는 서로가 말한 건 무엇이었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마주쳐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하기보다는 문제를 마주하고 명확하게 해결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관계 단절이 꼭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한테 불필요한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거고 명확하게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과 함께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건 알고 있는지와 그리고 그때 상황을 후회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아직 다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이번 분들은 안정적인 사람이었고 항상 따뜻한 사람이었고 자신을 감싸주는 사람이라거나 기댈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건 변함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는 있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전히 궁금해하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데에는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상대방에게는 여러분이 이렇게 단순히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왠지 모를 아우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비로움이라거나 어떤 그런 깊이가 있는 그런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서로를 멀어지게 한 원인이었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이 달 카드는 혼란, 오해, 회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대신 스스로 불안하고 두려웠던 감정을 은연중의 행동으로 드러냈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서로 대화가 부족하고 회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여사제와 달 카드가 같이 나왔다는 건 침묵과 그리고 숨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은 대화를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모든 걸 털어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비밀을 만들거나 감정을 숨기면서 겉돌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때 그랬던 걸 지금 이 사람은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조금만 솔직했더라면, 내 마음을 있는 대로 표현했더라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자책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해줬던 것들을 이 사람이 받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준 따뜻함과 보살핌을 너무 당연하게 받으면서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돌려주지 못했던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이제서야 내가 받기만 했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도 여러분과 그 새로운 관계를 계속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믿어줬는데 지금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가족이나 친척 관계에 대해서 이 카드를 뽑으셨다면 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거나 말없이 뒤에서 챙겨주는 그런 게 가족이잖아요.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예전엔 잘 몰랐고 당연한 줄 알았던 그 배려가 지금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가족의 기대나 부담이 좀 컸어요. 여러분과 만약 부부 관계였다고 해도 말이죠.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했으면 여러분이 이해해줬을 텐데 그냥 회피한 거예요. 다시 다가가려고 해도 혹시나 똑같은 일이 생길까봐 혹은 예전처럼 의지할 수 없으니까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가족들끼리 마찰이 생기면 그렇게 으르렁 됐을 때 독립하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막상 독립하고 나면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함께했던 누군가의 그 손길이나 따스함이 그리워지기도 하는 거죠. 친구나 사회적인 관계를 볼까요? 힘들 때 항상 얘기도 들어주고 위로해주던 관계였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러분을 정신적인 지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기 더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든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면서 힘들다고 말을 못한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비교나 질투 혹은 서운함이 있었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기억의 왜곡이나 오해로 번지게 됐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다시 가까워졌을 때 또 오해가 쌓이면 혹은 이전과 똑같은 일이 생기면 이건 정말 파국으로 가게 되니까 그런 걱정 때문에 가까워지기 어려워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해도 여러분만큼의 신뢰가 느껴지지 않고 이번 분들이 해준 것만큼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빈자리를 지금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어요. 상대방은 이미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에게 끌리고 다가가고 싶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지금은 심한 상태로 보여지네요. 이 데스 카드는 결국 아예 끝내거나 완전히 새로 시작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차피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 서로 어느 정도 선을 명확히 하는 관계에 재정립을 할지 아니면 아예 여기서 끝낼지 그 결정의 순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이분한테 자꾸 느껴지는 건 약간 두 분의 관계를 이간질 시키거나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꼬드기는 그런 제3자가 자꾸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계에 대해서 혼란을 많이 느끼고 말은 잘 못하고 오해가 생긴 게 아닐까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3개월 내에 받게 될 인과응보는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할까요?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은 금전적인 문제도 펜타클 카드 때문에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굉장히 소수라서 이번에 좀 가장 많이 보여지는 거는 구설수가 가장 크고요. 그로 인해서 관계 단절까지 올 수 있어 보여요. 상대방이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스스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판단력이 있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이런 본인이 똑똑하고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간과해서 자신이 했던 그런 말과 태도가 3개월 내에는 이렇게 소드 8번처럼 본인한테 족쇄가 돼버리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돼버리거든요. 협업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사소한 말 한마디가 부풀려져서 구설수로 번지게 되고요. 팀이나 관계적으로 크게 금이 가는 모습이에요. 약간 과장해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본인이 다 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게 결국은 이렇게 신뢰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리 본인이 능력을 내세우거나 아이디어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런 언행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능력도 중요하지만 근태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이런 것들은 아무리 수습을 하려고 해도 수습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이고 미소 짓기도 하면서 괜찮다, 오해다 라고 하겠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하고 본인의 방어 기제가 심해지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다 관리하려다가 결국은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이중성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프로젝트나 금전적인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요. 누군가 도움을 주려고 다가오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이 기회를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자기 능력이면 충분하다는 태도로 상대방의 호의를 무시하거나 감사하기보다는 그 기회를 잡으면서 더 요구를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도움을 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더 큰 구설로 남게 될 거예요. 주변 사람이나 연인이 말만 번지르르 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 체면 차리려다가 더 큰 오해나 구설을 낳고 감정적으로도 점점 지쳐가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사람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너도 나한테 똑같이 해줘야지 이런 계산이 깔려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자신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은연중에 받고 싶다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태도를 주변에서 보기에는 이기적이다, 은혜를 모른다 이런 이미지로 쓰기를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이 중심이었던 곳에서 이렇게 고립을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인 관계를 예로 들어볼까요? 상대방이 예쁜 말들을 하고 선물로 명품을 사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이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들을 여러분에게 한 거고 자신이 받고 싶은 선물을 여러분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계에 대한 가치는 이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걸 해줬거나 상대방이 해준 것보다 조금 부족하게 해주게 되면 기념일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해준 것만큼 받을 때까지 계속 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관계적으로 이런 인과응보의 상황을 상대방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그렇게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장난처럼 넘기려고 하는 그런 능구렁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더 큰일이 나게 될 거예요. 책임의 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이후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신뢰가 깊어지기보다는 이전만큼 노력을 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게 본인도 이제 지치기 때문에 이렇게 호기심 수준에서 끝나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한 상대방의 인과응보에 대해서 리딩을 해봤어요. 이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말과 행동이 스스로를 이렇게 가두게 될 것으로 나왔어요. 자신의 이중적인 면이 드러나고 새로운 기회가 오더라도 겸손함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거나 자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다는 식의 언행을 보이게 되면서 더 큰 비난과 구설수에 휘말리게 될 거예요. 여기서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는 분은 사람들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결국 그 안일한 태도 때문에 자신이 중심에 있었던 사회나 관계가 단절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여러분은 이런 인과응보를 참고 삼아서 미리미리 내 언행은 주변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실수를 한 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주변도 잘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마음이 많이 아프고 무거우실 수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은 더 단단해지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긍정 카드를 뽑아주신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헤어진 연인, 지인, 그리 가깝지 않은 누군가를 포함한 모든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이 3개월 내에 어떤 인과응보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리딩을 준비했어요. 관계가 끊겼거나 멀어진 것과는 관계없이 아직 관계가 이어지고 있더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에 대한 리딩이기 때문에 아직 상대방이 많이 밉고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해서 들어주시는 리딩이겠지만 제가 인과응보 영상에서 항상 여러분이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인과응보 영상을 제가 2-3개월에 한 번씩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리딩을 들어주시고 상담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께서 너무 정확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너럴이지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리딩이기도 해요. 악의적인 마음으로 준비했다기보다는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자 준비한 리딩임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3개월 내에 상대방이 정말 잘 지낼 수밖에 없는 에너지라면 인과응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상대방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관계는 이 긍정을 의미하는 카드와는 많이 다르게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정해 보였던 게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가스라이팅, 나르시시스트로 인한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 해당하는 리딩이니까요. 이런 사례가 아닌 분들은 다른 카드를 뽑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본 상대방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렇게 긍정적이듯이 자신감이 가득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떨 땐 여러분을 정말 특별한 사람처럼 대해주기도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상대방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고 관심이 갔겠죠. 유독 여러분에게 더 특별하게 대해주는 사람이라거나 누구보다 의리 있어 보였다거나 책임감 있고 리더처럼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요. 겉으로는 이렇게 빛나 보였던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불안정하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심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중적인 면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3번 분들이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너무 좀 안타깝긴 한데 이 사람과 조금 가까워지고 보면 이런 것들이 보였을 거예요.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하거나 과민 반응을 보였거나 누군가의 기분에 따라서 조울증처럼 하루를 보냈을 수 있죠. 꼭 누군가가 아니더라도 기쁨과 애정이 가득했다가도 분노나 냉담한 모습으로 변하는 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었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관계든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죠. 여러분이 있었던 그 환경에서 버티기 위해서 혹은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기분에 맞춰줬어야지만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불안정한 관계를 이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런 가스라이팅이나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불안함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겉으로는 이렇게 강하고 당당하고 완벽해 보였겠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언제나 불안함과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추려고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이러고 말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단순한 다툼이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는 거고요. 결국 이건 정서적인 학대라고 볼 수 있어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연인이나 부부관계로 인해서 이 카드를 뽑으셨다면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을 경우에 여러분의 감정을 너무 예민하다고 하면서 무시하거나 여러분이 자신을 맞추도록 유도하고 희생을 요구를 하면서도 정작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없이는 못 산다거나 여러분 없는 삶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말로 붙잡으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서운한 일이 생겨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3번 분들 때문에 힘들다는 말로 죄책감을 안기기도 했었죠. 아마 이 패턴을 한 번이라도 겪으신 분께서 이 리딩을 듣고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하고 놀라실 수 있는데 가스라이팅이나 나르시시스트인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수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써먹는 심리적인 방법인 거예요. 물론 자신은 가스라이팅을 했다거나 나르시시스트는 아니라고 부정하겠지만요. 여러분이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행복하다는 생각보다 불안함이나 슬픔이 점점 더 많아졌고 여러분 자신을 잃어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 월드카드처럼 든든한 버팀목이나 굳건한 관계라는 느낌보다 이렇게 악마 카드처럼 부담과 상처만 남게 됐을 거고요. 오기만 남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버티려고 노력을 했어도 이미 상대방의 내면이 애정결핍과 자기 동정이 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런 내면을 어루고 달래주거나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버티면 버틸수록 여러분이 더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사회적인 관계를
사례를 좀 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의견을 내거나 토론을 할 때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의 방식은 어떻게든 틀렸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 하고 자신의 방식이 맞다고 정답을 강요했을 거예요. 필요할 때만 다정했고 자신이 원한 상대방의 쓰임이 다하면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이었죠. 어떨 때는 그 마음이 뭔지 모르게 칭찬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이 칭찬이 단비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상대방에게 더 맞춰주는 게 생기셨을 거예요. 이렇게 칭찬과 비난을 반복하면서 여러분이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늘 불안정한 상태를 느끼도록 만들었던 거죠. 이런 패턴은 결국 여러분을 점점 지치게 만들었고 균형이 깨지는 관계가 되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지쳐서 관계가 무너지면 차라리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아니라 아직도 얽매여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제너럴이고 단편적으로 사람을 보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꼭 여러분을 아껴주는 사람을 더 챙기는 시간들을 보내보시면서 나에게 건강한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이성적인 비교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번 분들의 관계에서 상대방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는 존재였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갔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남는 건 상처와 공허함만 남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긍정 카드는 관계가 무너진 이유를 탓하기보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한 삶의 균형을 다시 회복하는 게 먼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앞으로의 관계에서는 불안정함이나 억압이 아니라 함께 웃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셨으면 해요. 아직 이 사람과 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다면 왜 이런지 여러분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할 말은 명확하게 하고 선을 제대로 그어야지 나중에 서로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여러분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하기 많이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이건 제가 2번 정도 겪어보고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힘들더라도 꼭 해보세요. 그때 그러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과 함께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건 알고 있는지와 후회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카드들이 나오네요. 요즘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좋은 추억으로 떠올린다기보다는 불안이나 미련, 후회, 상처들이 좀 보여요. 여러분과 그렇게 멀어진 뒤에 혹은 단절된 뒤에 여러분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여러분의 빈자리에 대한 공백이 크게 다가와서 일상 속에서 자꾸 여러분의 흔적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때 자신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자책도 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그런 자책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변명이 가장 크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득 생각은 나지만 그 생각을 오래 하지는 않고 잠깐 하고 마는 거고요. 그 생각에 이어서 본인의 변명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늘 여러분이 이렇게 불안하고 고민하고 힘들었던 그랬던 감정이나 상황은 무시하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서운하다는 표현을 했을 경우에 몰아붙였던 그런 순간들이나 자신이 우위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을 깎아내리던 말과 태도들, 필요할 때만 다정했다가 곧바로 냉담하게 돌아섰던 그런 이중적인 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은 본인이 그렇게 한 행동들을 알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자책은 정말 극소수의 상대방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알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본인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중에 정말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유인데요. 죄송해요. 필터를 좀 하고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하지만 짜증나는 건 맞으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모든 생각의 중심이 본인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 때문에 힘들었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본인이 여러분을 잃게 돼서 힘들다거나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줬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커요. 그리고 주변에서 왜 서로의 사이가 그렇게 됐냐고 하면 오히려 여러분이 상대방을 오해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상대방도 꽤 있어 보여요. 결국은 여러분 탓을 하는 거죠. 간혹 밤에 혼자 있을 때나 꿈에서 과거가 떠올라서 마음이 쓰리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아픔보다는 자기 자신이 겪는 이런 상실감과 공허함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런 관계가 된 데에 후회와 미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을 향한 미안함이나 진심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상처를 위로받고 싶고 달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과 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적어도 4, 5년 정도? 4년 이상 관계를 이어오신 분들이 꽤 돼 보여요. 만약에 나는 직장 상사고
친하고 뭐 같이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이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4, 5개월 정도는 된 그런 관계로 보여지는데 그 잠깐 사이에라도 여러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박힌 그런 상태인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러분과 비교하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익숙함의 무서움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을 떠올릴 때면 언젠가 다시 연락하지 않을까, 우연이라도 만날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직접 움직일 용기나 책임감은 부족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네요. 진짜 찌질하다, 그죠? 3번 분들의 상대방은 전반적으로 미련과 후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자기 합리화가 더 크게 자리 잡혀 있는 그런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카드만 딱 봤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면 여러분에게는 너무 죄송하지만 남주기는 아깝고 자신이 온전히 책임지기에는 좀 뭐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좋게 기억하고 있거나 아직 단절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분들은 냉정하게 서로의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럼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3개월 내에 받게 될 인과응보는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딱 봐도 인과응보 느낌이죠? 상대방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거나 갑작스러운 이별이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안정적인 걸 무시하거나 버려둔 상태로 무리하게 한탕을 노리거나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나 계약에 뛰어드는 모습이에요. 이건 관계도 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만 내면을 보면 본인이 확신하거나 자신감이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욕심만 가득 차서 그래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선택은 상대방에게 이런 금전적인 손실이나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예상치 못한 이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안정적인 기반이 있는데도 그것마저 지키지 못할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즉각적인 성과나 보상을 원하고 있어요. 이게 투자나 계약이라고 한다면 주변에서 이게 누군가가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했거나 이건 확실하다라는 식으로 부추기면 깊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인생부터 걸어버리는 거죠. 새로운 기회가 지금 본인의 상황을 구원해 줄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누군가가 추천을 해주거나 부추기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신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믿어도 된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확신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혼자 판단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도 다 한다고 하니까 자신도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급하게 결정을 하는 모습이네요. 이렇게까지 불안정한 선택을 하는 걸 보면 현재 상대방의 환경이 그렇게 좋은 삶을 살고 있다기보다는 압박을 받거나 빡빡하게 지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결국 기대했던 보상이나 수익은 돌아오지 않게 될 거고요. 오히려 손실을 막기 위해서 더 무리한 투자를 감행을 하게 될 거예요. 주식으로 따지자면 평단을 맞춘다고 하죠. 하지만 결국 그동안 쌓아온 것마저 다 무너뜨리고 빈손에 가까운 현실만 남게 될 거예요. 차라리 주식이라면 묵혀라도 두면 되는데 코인이나 도박이라면 말 다 한 거겠죠. 상대방 중에 소수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투자 사기나 계약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 이 사람을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나 감정이 남아있는데 무리한 투자나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게 보인다면 주의하라고 노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별을 하는 흐름이 보여지는데요. 이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남 탓을 하는 사람이고 필요에 의한 관계를 맺는 사람인데 이런 이중적인 면이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자신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만 찾아서 남들에게는 티나지 않게 했던 그 행동들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고 이슈가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아무리 부정하고 변명하고 막으려고 해도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이번만큼은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질타를 받거나 주변 지인들과 단절이 생겨나거나 사회적으로 직책이 다운그레이드 되거나 심하면 해고가 될 수 있고요. 연인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다툼 끝에 헤어짐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재고 따졌다는 걸 들키거나 박쥐 같은 생활을 했거나 비밀관계나 잘못된 인간관계를 들키는 흐름이에요. 3번 분들의 상대방은 결국 밤마다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에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불안과 후회로 가득 찬 날들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거네요. 이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한 상대방의 인과응보에 대해서 리딩을 해봤어요. 이 사람은 결국 이렇게 홀로 남아서 그동안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지내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 속에 여러분에게 후버링을 한다거나 도움의 손길을 원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는 꼭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대방의 인과응보를 참고 삼아서 투자나 계약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마음이 많이 아프고 무거우실 수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은 더 단단해지시기도 했으니까요. 앞으로 잘 나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검과 장미 카드를 뽑아주신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헤어진 연인, 지인, 그리 가깝지 않은 누군가를 포함한 모든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이 3개월 내에 어떤 인과응보를 받게 될지 그에 대한 리딩을 준비했어요. 관계가 끊겼거나 멀어진 것과는 관계없이 아직 관계가 이어지고 있더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에 대한 리딩이기 때문에 아직 상대방이 많이 밉고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해서 들어주시는 리딩이겠지만 제가 인과응보 영상에서 항상 여러분이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인과응보 영상을 제가 2, 3개월에 한 번씩 제작을 하는데 제 리딩을 들어주시고 상담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께서 너무 정확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너럴이지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리딩이기도 해요. 악의적인 마음으로 준비했다기보다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자 준비한 리딩임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3개월 내에 상대방이 정말 잘 지낼 수밖에 없는 에너지라면 인과응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상대방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관계의 균열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는 걸 말해주는 카드예요. 뭔지 느낌이 딱 오시죠? 몰랐던 걸 알게 된 순간 충격을 받게 되고 서로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된 거예요. 진실을 알게 됐을 경우에 감당이 가능하다면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감당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대부분 거짓말이나 상대방의 첫인상과 다른 그 실체를 알게 됐을 때가 대부분일 텐데 이 거짓말이나 실체를 들킨 이후에 본인이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회피나 잠수 이별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거짓말이나 이 실체를 알게 되기 전까지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왔을 거예요. 오히려 괜한 의심을 한다고 하면서 더 기분 나빠하거나 여러분의 능력을 오히려 더 의심하거나 깎아내리는 말들을 했을 수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오히려 사과하거나 자책하는 상황을 만들었을 수 있는데 알고 보니 본인이 들키고 싶지 않은 것들을 들키게 될까봐 더 오버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들을 정말 들키게 된 상대방은 다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았다. 4번 분들을 위해서였다는 위선적인 말로 때우려고 했을 텐데요. 보호가 존중이나 예의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호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위선이죠. 이렇게 신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됐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꽤 오랫동안 남게 됐을 거예요. 특히나 상대방이 그 이후에 갑자기 잠수를 탔거나 더 이상 그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게 계속 회피를 하거나 묻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거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사회적인 관계로 인해서 이 카드를 뽑으셨다면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이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서로 투명한 대화를 하고 있지 않아서예요. 누군가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고 누군가는 끝내 그걸 밝혀내려고 했을 때 서로 간에 균열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은 도대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왜 그러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어떻게든 알고 싶어서 이것저것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본인이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무언가에 대한 이유를 숨기려고 하면서 자신의 입장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을 살살 건드리는 거죠. 특히나 상사가 이런 상황에서 과하게 탑다운으로 찍어 누르게 되면 여러분은 위축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결국 맞춰보려고 했던 이런 노력들이 반발심으로 바뀌게 되고 나중에는 퇴사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어떠한 진실을 알게 됐다면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거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게 오히려 4번 분들 입장에서는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사실 그런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럴 땐 여러분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건지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 가장 문제가 될 수 있고 열폭할 수 있는 연인 관계를 좀 볼까요? 상대방의 거짓말을 알게 됐을 때
이건 상대방의 진실을 알게 됐다는 것과 동일하죠. 그리고 그 거짓말이, 그리고 그 상대방의 실체가 두 분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을 때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거예요. 특히나 제3자와의 문제가 가장 이슈가 크게 될 수 있겠죠. 꼭 제3자의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동안 여러분에게 했었던 그런 이중적인 태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이 관계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거나 자신이 그 주도권을 쥘 수 없는 관계로 인해서 자기도 힘들었다는 그런 변명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그 충격은 배가 됐을 거예요. 상대방이 안쓰러워 보였기보다는 여러분이 그동안 상대방에게 준 사랑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검과 장미 카드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이건 단순한 사고나 우연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꼭 마주했었어야만 했던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상대방의 다른 얼굴을 모르고 여러분의 모든 걸 내어줄 수도 있었고 몸을 갈아서 사회생활을 할 뻔했는데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인 거죠. 그럼 상대방은 지금 현재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과 함께 여러분에게 상처 준 건 알고 있는지와 후회하고 있는지를 먼저 볼게요. 이 사람은 뭔가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긴 하네요. 요즘 이 사람은 말수가 많이 줄어든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먼저 연락을 잘 하지 않는 편이기도 해요. 주변에 약속을 잘 잡지 않거나 잡아도 취소를 하곤 하는데요. 괜찮아 보여야 한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체면 차린다거나 할까요? 여러분과 아직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면 함께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바빠서 그렇다 정도로 넘기는 모습이에요. 만약 같이 하는 무언가가 있거나 약속을 같이 잡은 자리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취소하거나 뒤로 두면서 바빠서 그렇다 이렇게 넘기는 모습인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모든 게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는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다 좋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모임에 가도 여러분은 주변을 즐겁게 만들고 논의해야 할 것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과 함께하면 잘 풀렸다고 해요. 여러분이 던지는 농담 한마디나 미소가 하루의 피로를 확 날려줬던 그런 순간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그런 신뢰가 강하게 남아있기도 해요. 본인은 솔직하지 못했으면서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부담이 됐거나 이런 모습들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는 유지를 하면서도 갑자기 선을 긋는 그런 모순적인 태도가 나타났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은연중에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을 떠올릴 때면 자신보다 강한 존재 혹은 한 수 앞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했어요. 스스로는 겉으로 인정하지 않았겠지만요. 여러분은 자신감 있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게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이런 모습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자신이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면 여러분이 상처받는 게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또 상처를 받을까봐 방어를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을 볼 때 단순히 좋다 싫다가 아니라 그립거나 부끄럽거나 경계심이 섞여 있거나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을 2가지 이상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마주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물러서 있는 거죠. 여러분과 이렇게 틀어지는 그 순간에 자신이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말 한마디라도 다르게 더 했었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후회하는 면도 있어요. 여러분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그 마지막 순간이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다거나 체면을 차리려고 했었던 그 행동들을 많이 후회하기도 해요. 이건 사회적인 관계라면 내가 틀릴 리 없다는 그런 똥꼬집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고집이나 연인이라면 감정이나 논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런 고집과 연결되는 이유예요. 그때 바로 인정했다면 혹은 바로 사과했다면 조금만 빨랐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지막에 본인이 찝찝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후회하는 건데 사실 이게 감정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인정하기보다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때는 똑같이 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가짐인 거죠. 후회를 하더라도 조금 실용적으로 한다랄까요? 4번 분들의 상대방은 아직 여러분을 그래도 특별한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관계가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고요.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여전해요. 과거의 실수도 거짓말도 본인이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계산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만약 관계가 단절된 사이라면 여러분과의 재회를 어느 정도 염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3개월 내에 받게 될 인과응보는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인과응보가 이렇게 탑으로 음수를 해주네요. 상대방은 요즘에 불필요한 경쟁심으로 주변과 다투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 흐름이 최근 있었어요. 겉으로는 자신이 이겼거나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졌겠지만 속으로는 피곤이 쌓이고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가까워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나 구설수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은 작은 성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크게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거나 여러분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거나 꼭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무리한 계획을 세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의 노력은 기대만큼의 결과를 얻지는 못할 것으로 나왔어요. 특히 주변의 경쟁자나 동료를 누군가와 비교하려는 태도는 구설을 더 키우는 이유가 될 거예요.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체면을 깎아먹는 일을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 상대방의 이러한 열정을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줬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빈 깡통이라는 인식이 커지게 될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과 결과가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계획적이거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무리해서 한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도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계획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면 인정해줄 거야. 그냥 야근만 하면 다 인정하게 돼 있어. 이런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과도한 자기 어필은 동료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친구들에게는 피로감을 주게 되죠. 결국 너무 자기 자랑만 한다거나 너무 혼자 튀려고 한다거나 하는 만큼 낼 수 있는 결과도 없는 사람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뒷말이 돌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럴 때 가장 힘든 건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조차 이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사람에게 가장 힘들게 일어날 일은 이 사람이 우위에 서거나 원하는 걸 달성하려는 그 시점에서 무너지는 사건이 생길 텐데요. 자신이 쌓아올린 명예가 한 번의 실수나 말실수 혹은 작게 던진 어떤 돌멩이 같은 게 다른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오해가 더해져서 빠르게 번져가다가 그동안 지켜온 자존심과 체면이 구설수 속에서 흔들리다가 무너지는 일이 생기겠어요. 만약 이 상대방에게 결혼을 약속했던 누군가가 있다면 안타깝지만 이럴 때 파혼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될 텐데요. 이미 이 사람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어요. 하지만 경쟁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계속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밤낮 없이 일하거나 몸보다 결과를 우선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피로를 넘어서 건강의 한계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3개월 안에 이 사람은 평소라면 별일 아닌 일에도 쉽게 지치고 작은 증상이 크게 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본능적으로는 계속 자신의 태도를 고집하게 될 텐데 건강적인 문제는 그래도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4번 분들의 상대방은 누군가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우위에 서고자 했던 그런 욕심이 컸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 욕심이 스스로를 이렇게 잃게 만드는 인과응보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대방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아직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과응보처럼 주변에 돌아다니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건강을 한 번이라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한 상대방의 인과응보에 대해서 리딩을 해봤어요. 이 사람은 결국 평판이 이렇게 흔들리고 몸이 무너지면서 스스로의 과거를 상기시켜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스스로를 결국 무너뜨렸다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여러분은 이런 상대방의 인과응보를 참고 삼아서 구설이 발생할 법한 언행을 하지는 않았는지 지금 일 때문에 너무 과로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건강을 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마음이 많이 아프고 무거우실 수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은 더 단단해지기도 했을 테니까요. 앞으로 잘 나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